KFM 스페셜 이 시간 최미근 PD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미근 PD입니다. 예, 오늘 프롤로그에서 약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만 오늘 주제 경기 천년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10월 18일이 되면 경기도가 이 경기도란 이름을 가진 지 1000년이 되는데요. 예. 경기 천년을 맞은 올해 경기도엔 관련 행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경기도의 옛 길과 관련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 옛길이라고 하면 옛날에 생긴 길 다 옛길이잖아요. 그럴 수 있죠. 경기 네. 옛길이 다 옛길일 텐데 네. 정확하게 경기 옛길 정의를 내려주신다면요? 저도 관련해서 좀 찾아보니까 예. 지난 2016년 경기 옛길과 관련한 학술대회가 있었는데요. 예. 이 당시에 경기 옛길과 관련해 연구를 담당했던 경기학 연구센터 이지훈 센터장의 말을 통해 이 경기 옛길이 과연 무엇인지 들어보시죠. 사실은 경기도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주변이라는 약간 주변부적인 인식들이 아직까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길이란 건 오늘날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옛날부터 걸어갔던 것을 이제 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경기도에도 당연히 옛날 길이 있었을 테고 경기 옛길의 특징이 뭘까라고 한마디로 말씀해 본다면 경기도의 역사적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을 포함하고 있는 경기도가 나라의 중심으로서 모든 길들은 경기도를 통해야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네, 저희가 예전에 귀향길, 명절 때 내건 슬로건 같은 게 있어요. 고향 가실 수 없습니다. 경기도를 지나지 않고서는. 그러네요. 네. 이런 슬로건을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경기 옛길이 이제 그런 서울을 감싸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길이라고 하는 게 이게 걷거나 탈 것을 타고 이동하는 공간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경기 옛길에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입니다. 이 경기도 지역은 고려 조선 시대를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1000년 이상 이 중앙 집권 국가의 수도를 감싸는 역사의 중심 무대였는데요. 네. 이 전문가들은 경기도 이 길을 통해 역사가 만들어졌다고 보고 경기 천년을 맞아 경기 옛길 역사 문화 탐방로를 조성하게 된 겁니다. 예, 역사 문화 탐방로를 만들 때도 좀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자료를 근거로 한 걸까요? 1776년 실학자 여암 신경준의 도로고에 의하면 예. 한양에서 전국 각 지방으로 향하는 6대로가 조성이 됐는데요. 예. 이 그 길 모두가 경기도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얘기 이지훈 센터장을 통해 들어보시죠. 조선시대 이전에 삼국시대나 고려시대 때도 당연히 길이 있었을 테지만 길이라는 게 고정불변하지 않고 시대에 따라서 그리고 문화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길이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 옛길을 역사문화 탐방로로 조성할 때 그 기준을 조선 후기 신경준 선생의 도로고에 나와 있는 그리고 경국대전에 나와 있는 6대로를 그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네. 이렇게 역사서를 바탕으로 해서 경기 옛길을 정했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우리에게 알려진 경기 옛길은 3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개통된 게 3개인 거죠. 예. 서울에서 충청, 전라, 경상 지방으로 가는 삼남길, 그리고 중국과의 접경 지역인 신의주로 가는 의주길, 그리고 경상도를 거쳐 부산으로 가는 영남길 이렇게 3개의 도로가 현재 역사 문화 탐방로로 조성되어 있는데요. 이 3개의 도로 각각의 의미가 숨어 있다고 합니다. 의주길은 중국의 사신들이 우리나라로 오는 길이고 또 우리의 사신들이 중국으로 가는 외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길이기도 했죠.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적의 어떤 침입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영남길은 부산으로 가는 길인데요. 나중에는 이제 이 부산을 통해서 일본으로 가기도 하였고 또 우리나라의 내륙을 관통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외적의 침입 때에도 나라의 중요한 것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내륙 지방을 포함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중요한 길이었고요. 삼남길은 굉장히 중요한 간선도로였습니다. 후에 물자들이 수송되는 굉장히 중요한 길로 이용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길들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길이 이제 없겠습니다만은 특히 삼남, 의주, 영남은 당시 조선시대의 가장 중요한 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이야 뭐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서해고속도로, 네. 영동고속도로, 각종 고속도로가 이렇게 딱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이 6대로 길이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싶고, 물론입니다. 예, 그 경기 옛길 6대로 중에서 현재 3개, 영남길, 의주길, 삼남길이 조성된 상태네요. 네. 이 지난 2012년이죠. 삼남길 과천 평택 구간을 우선 개통을 했고요. 예. 같은 해 10월 의주길인 파주 고양 구간이, 또 2015년엔 영남길 성남 이천 구간이 개통되면서 현재 이제 많은 분들이 경기 옛길을 직접 걸으면서 만날 수 있게 된 겁니다. 예. 이게 현재 지금 청취자들이 걸을 수 있는 길은 3개, 네. 삼남, 의주, 영남길이라는 건데 각각의 길마다 좀 역사적인 어떤 사건들 같은 게 숨겨져 있을 것 같아요. 참 재밌더라고요. 그래요? 네. 일단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길하면 삼남길일 삼남길. 텐데, 예. 예, 이 삼남길하면 조선시대 아주 유명한 왕의 일화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예. 누굴까요? 정조대왕 아니에요? 맞습니다. 능행차를 바로 그 삼남길로 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매 10월만 되면 정말 서울에서 화성 윤건능까지 이어지는 정조대왕 능행차가 재현이 되는데, 예. 이 능행차 행렬이 이어지는 그 길과 비슷하게 꾸며진 길이 바로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삼남길입니다. 일단 정조의 흔적이 많이 남은 길이다. 예를 들어서 남태령 넘어올 때 남태령이라는 이름이 정조 때 불려진 처음으로 이름이 붙여졌어요. 정조가 이 고개의 이름이 여우고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한번 쉬면서, 그러니까 초창기죠. 이 고개의 이름이 무엇이냐 했더니 그 마을의 이장이 나와서 잠시 망설이더니 남태령이라고 이름을 말했어요. 근데 정조가 화를 내면서 이게 여우고개라는 사실은 내가 알고 다 있는데 왜 거짓말을 하느냐 그랬더니 여우고개라는 이름이 너무 미천해서 제가 이름을 여기서 지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히려 정조가 상을 주고 이때부터 여기 남태령을 불렀다. 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 김양로묘라고 가자우물 위에 돼 있는 게 있죠. 김상로의 형인데 김상로가 자기 아버지 사도세자가 죽을 때 일익을 담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지나다가 저 무덤이 누구냐고 그랬더니 김양로묘라고 그랬더니 그 아주 싫어했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찬 우물은 정조가 여기에서 우물을 마시고 너무 맛이 좋아서 벼슬을 내렸다는 전설이 있고요. 예. 이 남태령 이 지금 옛길 가운데 남태령 설명을 하는데 갑자기 지금 사설 좀 하자면 이게 1950년대인가요? 60년대인가에는 네. 남태령에 호랑이가 나타났었대요. 아, 그 남태령 고개. 네. 믿어지세요? 아니요. 근데 원래 이름이 신문 기사로 여우고개였고. 나왔었어요. 신기하다. 네. 그러니까 그때 정조가 다닐 때는 1960년대에도 그랬습니까? 나타났겠죠. 실질적으로 나타났겠죠. 예. 옛길에. 여우고개라고는 합니다만 여우 잡아먹는 네. 호랑이도 나오지 않았었을까요? 그렇네요. 아니, 그리고 그 예. 안양사시잖아요. 예. 그죠? 안양하면 인덕원 빼놓을 예. 수 없는데 예. 그 인덕원 역시 삼남길이 지나던 곳이었습니다. 거기도 정조대왕이 지나가던 길이구만요. 거기. 거긴 정조대왕은 아니에요? 아니고요. 예, 예. 이 조선시대 일단 환관들이 은퇴한 뒤에 많이 살았던 곳이고, 환관들이. 네, 예. 유명한 역이 있던 곳이라고 합니다. 거기는 이순신 장군이 지나던 곳이었대요. 아. 네, 이 백의종군 할 때 이곳에서 말 먹이를 줬다는 이야기도 함께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삼남길 하면 정조대왕 빼놓을 수 없는데, 네. 또 정조대왕 하면 그의 아버지 이 사도세자 음. 이야기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이야기 역시 경기 옛길 이 삼남길에 녹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들어보시죠. 이 지지대비는 정조가 아버지 묘를 참배하고 돌아갈 때 내 발걸음이 지지하도다라고 공자의 말을 이용해서 아버지를 두고 떠나는 자신의 발걸음이 늦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지대비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지금도 지지대비 쉼터가 있고 비가 나중에 정조 사후에 여기가 만들어져 가지고 있습니다. 을묘년에 자기 어머니의 환갑잔치를 화성에서 합니다. 어머니 해경궁 홍씨. 그때 이 길을 오면서 그 기록들을 다 남겨놨어요. 그게 이제 그 책자로 남아 있습니다. 의궤로. 이 길이 이제 정조의 능행차의 주 길이죠. 사실은 우리 길이 아니라 이쪽이 아니라. 그래서 이 길로 행차를 하는 거죠. 지금. 예, 정조대왕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삼남길이었고요. 네. 다음으로 또 조선시대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했다고 하는 의주길에는 또 어떤 이야기들이 숨어 있을까요? 이 의주길은 조선시대 중국으로 가는 이른바 세상으로 가는 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당시 조선과 중국과의 관계 상당히 중요했죠. 예. 이 사신들이 오가면서 국제적인 교류가 있었던 의주길. 여기에도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지훈 센터장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의주길은 접경지
하고 가까운 길입니다. 뭐 길에서 중국 사신들의 흔적을 찾을 수 없겠지만 이제 문화유산들이 있죠. 예를 들어 고향에 있는 벽제관지, 이건 서울로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묵는 마지막 숙소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6.25 때 이게 이제 불타버렸지만 벽제관지가 있었고요. 그 위쪽으로 보면은 이제 화석정이라고 저기 파주에 율곡 이 선생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정자가 있습니다. 이 정자를 넘어서 우리 임진왜란 때는 선조 임금이 몽진, 이른바 피난을 떠났던 길이기도 하죠. 그래서 역사적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예. 뭐 삼남길이나 영남길 뭐 이런 거는 저희가 우리가 맘만 먹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복원할 수 있는 길이긴 그럼요. 하지만 이 의주길은 지금의 이 남북 분위기가 조금 더 확대가 돼야 네. 예. 의주길도 좀 완벽하게 복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가져보고요. 계속해서 영남길 좀 알아볼까요? 어떤 곳인가요? 영남길은 경기도 구간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성남을 거쳐서 예. 용인 이천 구간을 쭉 둘러볼 수 있는데요. 예. 특히 도심 곳곳엔 우리가 그냥 쉽게 지나쳐버릴 수 있는 근현대식의 유물 역시 많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뭐 그 예로 영남길 용인 구간은 지금은 사라진 수인선의 흔적도 찾아볼 수 있다고요. 나라 서울로 들어오는 마지막 봉수대가 있는 천림산 봉수지가 청계산 옛골 바로 그 기점에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이 봉수지는 이제 옛날처럼 교통이라든지 통신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 국가의 큰 일을 지방에서 서울로 알려주는 역할을 했는데 문화유산이죠. 이 천림산 봉수지가 있고요. 용인의 용인중앙시장이 있는 이 구간이 수여선 옛길 구간이 되겠는데요. 수여선이라는 철도가 옛날에 여기가 있었습니다. 그냥 일반 철도가 아니라 폭이 아주 좁은 협궤 열차가 지나는 그 기차였는데 일제강점기 때 일제가 경기도의 그 생산물들을 인천 쪽으로 실어 나르기 위해서 만든 그런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찻길에 흔적은 없지만 그 기차가 달렸던 곳의 느낌을 맛볼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용인중앙시장은 5일장으로 굉장히 크게 열리는 시장인데 옛날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재미나는 풍물들을 다 만끽할 수 있는 재밌는 곳이라서 장이 서는 날짜에 가시면 길도 걷고 시장 구경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네, 길에 대한 설명을 좀 쭉 들어봤고요. 이제는 네. 이제 소개 그만하고 직접 걸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최미근 PD는 어느 길 다녀왔어요? 많은 길 중에 요즘같이 날씨 좋을 땐 바로 이곳 영남길 코스가 최고라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난 토요일이죠. 경기의 길 테마 탐방에 저도 현장을 찾았습니다. 저와 함께 경기의 길 걸어보시죠. 오늘 설명 들으셨겠지만 7장사에서 첫 번째 코스 시작하고요. 저희들 안전을 위해서 오늘 봉사해 주실 거예요. 꼭 안전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다리 삐끗하시면 파스 저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에게 너무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신 안성시청의 홍원희 하계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전 9시에 수원 경기문화재단 또 안성에서 출발한 버스를 타고 사람들이 이동을 했는데요. 오전 10시 안성에 있는 천년고찰 칠장사 주차장에 모여 다 같이 간단한 인사를 하고 칠장사를 향해 걸었습니다. 이 길이 아마 가장 역사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가장 재미있는 구간입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반갑습니다. 그래서 우선 칠장사를 관람을 하시겠는데 칠장사는 해설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부탁을 했으니까 빨리 올라가시죠. 자그마한 남자지만 이곳은 오래전 임목대비가 다녀간 곳이기도 하고요. 또 궁예가 머물렀던 그만큼 불교의 힘이 강했던 유명한 절이라고 도둑놈이 한 합니다. 명씩 이제 옵니다. 이 산이 워낙 험악하니까 도둑놈이 있겠죠. 와가지고 저 아래에 있는 그 우물에 와가지고 물을 뜨려고 보니까 금바가지예요. 훔쳐갖고 집에 갑니다. 가면은 쪽바가지로 변해요. 그걸 이제 한 명씩 다 겪고 난 다음에 이거는 해소국사의 신통력이구나 하고 일곱 도둑놈들이 와가지고 해소국사에 이제 귀의를 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그 원래는 옷나무 할 때 옷 칠자 칠장사였는데 일곱 도적을 이제 교화를 했다고 해서
금바가지를 훔치러 왔다가 귀의했다는 7명의 도둑이 있었다고 해서 절의 이름을 7자를 써서 칠장서로 바꿨다는 흥미로운 얘기부터 되게 고창하고 오래된 것 같은데 사실은 연대가 좀 떨어집니다. 1800년대 후반에 만들었거든요. 이 1000년이 훨씬 넘은 고찰이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부재들을 다 섞어가지고 만들었어요. 아주 특이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여기 경기도 문화재인데 보물로 승격을 시키려고 이제 문화시장에 올릴 거거든요. 올리는데 현재 경기도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칠장사의 대웅전이 이번에 보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등등 정말 모르면 그냥 지나쳤을 이야기들이 학예사의 설명과 함께 참 재밌게 진행됐는데요. 근데 여기 또 다른 발길을 잡는 곳이 있었습니다. 1m 50cm 되는 사방 조그만 나한전이 있었어요. 박문수가 딱 와보니까 해가 넘어가서 우리에게 참 익숙한 이름이죠. 어사 박문수. 칠장사의 문화해설사 활동을 오래 한 어르신과 함께 절 곳곳을 둘러봤는데 거기 바로 어사 박문수 다리가 있더라고요. 이곳은 이름 그대로 박문수처럼 과거에 합격해서 출세하기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이 색색의 끈에 소원을 적어서 매달아 두기도 했고요. 수능 시험을 잘 보게 해달라는 기도와 함께 사진을 찍기도 하는 정말 인기 장소였습니다. 그렇게 칠장사를 거쳐 천주교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죽산 성지를 찾았는데요. 산 중턱에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갖춘 불교 사찰과는 또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곳에선 사람들의 질문이 끊이질 않았는데요. 여기가 두 집안이에요. 한 집안이 있고 또 한 집안이 있고요. 같이 돌아가셨는데 두 집안이라서 그래요. 여기 지금 왜 이렇게 커요? 이건. 무명이잖아요. 이름 없잖아요. 그 통강이라 가지고 한 거죠. 그 한꺼번에 막. 예. 선생님, 순교자하고 순교복자하고 뭐가? 거기로 끌려가면 죽은 사람이니 잊으라 해서 잊은터로 불리게 된 죽산성지. 홍은희 학예사를 통해 들어봤는데요. 여기 죽산성지는 1860년 병인박해 때부터 해서 천주교 신자들이 고문을 당하다가 돌아가신 그 천주교 죽성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문화답사 코스를 가면 주로 불교 유적을 많이 가게 되는데 안성에서는 칠장사 같은 불교 유적도 있지만 또 이 천주교 성지까지 있어서 이렇게 불교 유적에 천주교 성지까지 있어서 걷는 재미가 있는 이곳. 이 도보탐방은 그냥 걷는 게 좋아서 모인 사람들이 함께 걷는 시간이었습니다. 안성에 한 26년 살면서도 안성에 대해서 잘 몰랐다는 것이 약간 부끄럽기도 하면서 안성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또 역사적으로 또 풀이를 해주신다 그래서 왔어요. 내가 그 한 역사에 또 한 걸음을 걷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나로 인해서 그 역사가 이어져 온다는 느낌. 예. 산성, 그다음에 이제 성지 이쪽 이런 이제 가을에 걸으면 그렇게 좋아요. 왜냐면 이제 들녘에 곡식들이 막 한참 익어가지고 그걸 보면서 걸으면은 마음이 뻥 뚫리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보니까 아이와 같이 오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가족 단위로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런 분들은 다른 분들보다 좀 처지지만은 그분들이 나름대로 가족 단위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가족끼리 화목을 다지는데 이것만큼 좋은 거. 멀리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의주길 같은 경우는 북쪽인데 행사 때문에 수원까지 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그럴 때는 좀 현지에서 차 운행을 해주는 그런 센스 좀 있으면 좋겠어요. 네. 경기도민이 아무래도 좀 더 많이 참석을 했으면 좋겠고 널리 서울 지역 주민들도 좀 많이 좀 참석했으면. 남는 건 사진뿐이라고 하죠. 좋은 곳에 가면 사진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죽산성지 곳곳을 둘러보면서 중간중간 사진 남기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네, 진행하겠습니다. 자, 파이팅 한번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파이팅! 이 삼남길 테마탐방, 칠장사에서 출발해 죽산성지를 거쳐서 봉읍사지란 큰 폐사차를 갔고요. 마지막엔 몽고 3차 침입을 막아냈던 죽주 산성을 한 바퀴로 도는 코스였는데 뭐 중간에 점심도 먹고 천천히 구경하는 한 6시간 정도 소요되는 일정이었어요. 근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점심도 드시고. 네, 맞아요.
족저근막염 이런 거 걸리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너무 많이 걸어서. 전혀 안 그랬어요. 사실 처음엔 좀 힘들지 않을까. 제가 네. 평소 등산을 한 게 아니라서 예. 어쩌지 못 따라가면 어쩌지 걱정을 좀 했는데 그냥 정말 가벼운 옷차림에 운동화 신고 갔거든요. 네. 큰 무리 없이 다닐 수 있는 그런 코스였던 것 같아요. 방송 듣고 참여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역시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포털 사이트에 경기의길 검색하시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지금 경기 천년 맞아서 경기도 옛길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이 경기 옛길 프로젝트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을지 궁금한데요. 일단 천년이란 긴 시간 동안 이어져온 옛길 중에서 삼남 의주 그리고 영남길 경기 구간만 현재 조성이 된 거잖아요. 예. 각 시군의 둘레길들과 경기도 역사문화 탐방로랑 연계해서 이 지역의 문화도 체험할 수 있는 길을 조성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합니다. 이지훈 센터장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미개통된 3개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구간이 이제 강화로 가는 강화로, 그다음에 함경도 쪽으로 가는 경흥로, 그다음에 동해안 쪽 강원도 쪽으로 가는 평해로 이렇게 3개 구간이 있습니다. 이 3개 구간에 대한 조사를 하반기부터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요즘 이렇게 남북 정상회담도 하고 분위기가 되게 좋아서 특히 경흥로 같은 경우는 복원이 된다면 훨씬 더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흥로 같은 경우는 금강산까지 한번 용로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미 개통되어 있는 의주길은 임진강에서 끊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임진강을 넘어서 개성까지 육로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경기도가 경기도라는 이름을 가진 지 이제 1000년입니다. 10월 18일이 되면 만천년이라고 하는 건데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길을 통해서 소식을 전하고 또 물자를 운반하고 그러면서 또 역사가 만들어지고 그랬는데요. 그런 옛길을 오랜 시간이 지난 현재에 걸어보는 것, 또 그 의미를 함께 느껴보는 것. 요즘 같은 때 어떨까 싶은데 최미근 PD에 의하면 참 좋았다고 합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예. 6시간 정도 코스라고 하네요. 네. KFM 스페셜 경기 천년 옛길을 걷다. 지금까지 최미근 PD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